하지만 최근 독일 내 공장 3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1937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소 3만 명 감원도 거론됩니다. 자, 이유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폭스바겐 차 석 대 중 한 대를 사주던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차를 더 많이 사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재고가 쌓인 폭스바겐은 하반기에 생산을 더 크게 줄여야 합니다. 어쩌면 올해 안에 2, 3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폭스바겐이 올 3분기에 정말 위기 신호가 크게 감지가 되고 있고, 가장 우려되는 건 9개월간의 영업이익률이 2%대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만 12% 판매량이 줄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게 가속화되게 되면 아마 올 하반기에서부터 순위 변동 징후가 일어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글로벌 3위로 내려앉을 걸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이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무너지거나 또 도산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 디젤 게이트 이후에 2016년에 바로 1위에 복귀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 브랜드로서의 위상이 이제 앞으로는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현대기아가 글로벌 2위로 내년에는 아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토요타와 매출이나 판매량 또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간극이 좀 있는데, 일본 브랜드도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아마 2026년도에는 그 간극이 더 빠르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글로벌 3위로 내려앉고 그 자리에 현대기아가 2위로 올라선다.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럼 뭐하냐? 변수가 발생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건 두 가지 주요 공약이 뭐냐? 관세를 높이겠다.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 이거 현대기아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출과 철강은 진짜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전체 수출이 차지하는 총 매출의 62%가 수출 물량이고, 그 중에 30에서 40% 사이가 이제 미국 물량으로 나갑니다. 기아는 수출 물량이 전체 물량이 70%고 미국 의존도가 더 높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관세가 높아지게 되고 미국 경쟁력 하락하게 돼서 미국의 판매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가장 친환경 전기차에 공을 들이고 있는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대기아가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야, 이거 문제다. 내년 시장서부터는 찬바람 불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내각의 선거 인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뭐 회계자인가요? 이거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은 건지, 실력이겠죠. 그리고 대단히 그 훌륭한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배팅하는 것마다 잭팟을 터뜨리는데, 2022년까지 지지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2년 전에 트럼프 공화당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가장 적극적인 선거인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막 한껏 찍혀 세우고 중요한 요직에 앉혀서 정책을 펼칠 그런 주요 인사로 또 기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뜻을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럼프가 재선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IRA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폐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제 영향력을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뭐 테슬라 위주로 해서 정책들이 뭐 재편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상하이 공장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죠. 이것들은 관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것도 무슨 뭐 묘수를 내겠죠. 어쨌든 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IRA가 대폭 손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폐지가 되거나 방향성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다기보다는 미국 회사, 미국 기업들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해서 조금 개편되는 정도로 해서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지금 또 재밌는 게 현대차가 현재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 중에 있고요. 내년 초부터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연 30만 대 수준이고 원래 이거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 이 공장은 홀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화되어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앞으로 미국 시장에 투입될 EREV 또 일부 내연차도 홀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앞으로 출시될 EREV 이런 것들을 동시에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 있는 공장들과 합쳐서 내년부터는 연 110만 대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0만 대면은 전체 물량을 커버할 수는 없어도 거의 실질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률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의 방어는 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기 때문에 관세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전환이 돼서 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확대가 미국 내에서 불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제 $7,500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 그래도 이미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리스로 그 혜택을 받는 편법을 사용하거나 텍스 크레딧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비용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딜러사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용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7,500 이 텍스 크레딧이 없어지고 전기차 시장이 미국 내에서 좀 침체가 된다고 하면 현대기아 전기차에는 크게 불리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현대가 전기차 드라이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두고 있는 뭐 10%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또 매출 또 빠른 성장세 미국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전기차에서 달성하는 판매량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 이런 것들은 전체 규모에 비하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고 사실은 영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 위치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와 내연차를 통해서 지금의 매출과 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라서 이 친환경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판매가 좀 덜 되더라도 전반적인 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가 이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크게 점유율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지금 미국 내 공장 내에서 미국 내수를 거의 70% 이상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기반을 내년 초에 완성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에도 크게 걸림돌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4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뜬금없이 EREV 들고 나왔죠. 현대에서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EREV. EREV가 내연 엔진을 집어넣는데 이 내연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1900년에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믹스테라는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는데 그게 직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내연 엔진이 발전만 하고 그 발전된 전기로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의 하이브리드였어요. 어떻게 보면 EREV도 직렬 하이브리드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오늘날 이제 하이브리드가 주 동력원이 내연기관이고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하는 용도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지 않고 EREV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주행 거리를 늘리는 전기차다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GM이 이걸 볼트, B가 아니라 VOLT라고 해서
요걸 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더 가까운데, 이걸 EREV라고 해서 출시를 한 경험이 있긴 있는데 이미 오래전의 일이죠. 이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가 2년 후에 EREV에 적용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GM과 협력을 한 건 아니고 현대 기아 그룹에서도 나름 미국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베팅을 한 거죠.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의 주인이 됐을 때 그에 맞는 정책, 친환경 정책에서 조금 더 미국은 한 발 뒤로 후퇴할 것이고, 내연차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EREV와 같은 전기차의 중간 고리가 될 만한 그런 자동차의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겠고요. 그 다음에 자국 내에 관세 인상을 통해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보호 무역을 실시할 텐데, 이렇게 되면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GM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곧 협력사이자 파트너인 현대 기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GM과 MOU를 체결을 해서 신차 개발하고 생산 같이 하고 뭐 이런 전략적인 동반 관계를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현대가 어떻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GM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미 미래 시장을 잘 준비하고 있고 내연차와 하이브리드의 경쟁력도 잘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 GM에 줄 수 있는 건 많아도 받을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을 텐데 도대체 뭘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자국 내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제재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것보다 더한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대거 투입하겠다. 제네시스에서 뭐 갑자기 후륜 하이브리드 갑자기 막 밀어붙이고 있고, 언제는 친환경차로 완벽하게 제네시스를 바꾸고, 그리고 또 전동화 가장 앞장서가지고 절대로 개발하는 계획이라든지 투자 이거 처리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아놨는데, 엔진 다시 개발 부서 되살리고 하이브리드 늘리고 해보지도 않은 EREV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발표를 한 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 내에서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로 펼쳐질 친환경 정책 및 내연차를 좀 더 수명 연장하기 위해 발동되는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4년간의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건설하고 내년 초에 가동되는 전기차 공장도 하이브리드와 EREV가 홀류 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아마 갖출 것이고, GM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군이 되는 거죠. 확실한 연합군이 돼서 이제 GM과 손잡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뭐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배제를 한다거나,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비들이 현재 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켜내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낙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친환경 정책 면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때문에 아주 극적인 변화는 있을 것 같지 않으면서 현재 현대기아가 미국 시장의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에도 대응을 잘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내년도에 글로벌 2위에 등극을 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전혀 다른 변수가 생겨서 폭스바겐이 갑자기 막 힘을 내서 2위를 수성을 해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성장세가 꺾일 수도 있고,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만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